그 다음에 촉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분명히 반응했어요. 그 단계에서 바로 다시 생성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반응했는데 나타났다는 건 자신의 알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신의 알짜 변화는 없는데, 반응 경로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촉매다라고 표현을 하죠. 반응 중간체하고 촉매는요, 전체 반응식에서 표현 안 돼요. 왜 그래요? 반응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단일 단계 반응을 다 더하다 보면은 좌변, 우변에서 다 소거되죠. 왜 소거되냐? 반응 중간체는 생성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하죠. 그럼 다 더하다 보면 어때요? 생성된 것과 반응하는 것이 소거되죠. 촉매는요,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물로 사용됐어요. 그 단계에서 바로 나타나든지 또는 그 이후의 단계에 나타났어요. 따라서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것들이 그대로 또 어때요? 소거가 되어서 전체 반응식에서는 표현되지 않죠. 전체 반응식을 2개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특별히 한 단일 단계 반응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전체 반응의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걸 우리 말합니까? 반응 속도 결정 단계라죠. Rate Controlling Step 또는 Rate Determining Step. 각각 이니셜 따라서 RCS라고도 표현하고도 또는 RDS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첫 번째 단일 단계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또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 그 이후에 두 번째 이후의 단일 단계 반응일 수도 있어요. 만일에 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면 어떻게 되느냐? NO2와 CO가 반응해서 NO와 CO2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전체 반응식이에요. 자, 이 반응식 우리가 항상 예를 들고 있는 반응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를 소개하느냐면요. 일반학 기본서하고 전공서적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는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통째로 암기하라고 하죠. 요 예가 바로 어디 나왔어요? 지난 8월에 문제 나왔죠. 지난 8월에 미트리트에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적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적중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실험 문제든 또는 여러분들 총론에서 배운 것든 결국 설명한 게 다 나오고 이게 나와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조한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조한길이 독창적인 게 아니죠. 조한길이 뭐를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지만 일반학 기본서하고 전공서적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은요. 가장 법령적인 예고 교수님들은 모험 안 해요. 항상 법령적인 예를 가지고서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재에서의 예를 잘 보도록 하세요. NO2하고 CO 반응에서 NO와 CO2가 생성하는 이 전체 반응식이 사실은 두 단계 반응으로 이루어지더라. 먼저 NO2하고 NO2끼리 충돌했어요. 그래서 NO가 생성되고 NO3가 생성됐죠. 아직 누구는 반응 안 했어요? CO는 반응했죠. 이 CO가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할 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생성된 누구하고 NO3하고 같이 반응을 하다는 거죠. NO3는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해서 생성된 후에 그 이후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물로 반응해서 사라져요. 말합니까? 반응 중간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것들이 이렇게 반응해서 결국 또 NO2하고 CO2가 생성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NO2 두 개 중에서 한 개는요, 분명히 이렇게 반응해서 NO3로 됐죠. NO3로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뭘로 돌아갔어요? NO2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NO2 둘 중에 한 개는 이 자신이 반응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촉매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더하게 되면은요, 중간체는 중간체끼리 소거하고 촉매는 촉매끼리 소거하게 되면 결국 NO2와 CO가 반응해서 NO와 CO2가 생성되는 그런 식의 반응이 됩니까? 그렇게 되죠. 여기서는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래요.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 화학 반응 속도론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은요, 식이 딱 주어지면 무조건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을 적어놓고 보세요. 자, 전체 반응의 속도 함수를 스몰 k라고 했을 때 반응 속도 법칙은 반응 속도를 뭘로 나타내는 거? 속도 상수와 반응물의 농도 곱수로 나타내는 거죠.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 NO2하고 CO의 농도 곱수로 나타내고 개수가 뭐든지 상관없이 여기 농도의 지성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실험적으로 구해야 되더라. 자, 적합이 아직은 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분자들이 이렇게 충돌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일자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 반응의 반응 속도는 바로 이것들의 개수가 그대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 상수가 K1,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 상수가 20K2로 했을 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는 K1 곱하기 NO2의 농도에서 1차 또 NO2의 농도에서 1차 합해서 몇 차입니까? 2차죠. 왜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개수가 그대로 고려해도 될까요? 이렇게 충돌해서 이렇게 반응이 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일 단계 반응은요, 그 물질들의, 반응물들의 개수가 바로 뭐 된다고요? 반응 속도 법칙에서의 차수로 나타날 수 있어요. 1차, 1차고 똑같은 물질이 1차, 1차이기 때문에 합해서 2차로 나타냈죠. 그 다음에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전체 반응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어요. 따라서 근사적으로 전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몇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예요. 반응 속도 결정 단계, rate determining step의 반응 속도와 같고, rate determining step은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이더라.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전체 반응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K라고 하는 것이 K1하고 같겠구나. 그리고 NO2의 반응 차수에 해당되는 M이 뭐하고 같을 거라고요? 2이겠구나. 그리고 CO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 있죠.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건 몇 차 반응이라는 거예요? 0차 반응이죠. 따라서 이 값이 0이었겠구나. 그게 M과 N이 각각 2와 0이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요, 그 반응이 진행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니까 첫 번째 단계에 넘어가는 이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큰 편이고, 두 번째 단계는 빠른 편이죠. 그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작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99쪽에 보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나 그 이후의 단계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두 번째나 그 이후의 단계일 때는요,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에 반응들은 전부 무슨 상태에 도달하고 남다고 생각해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도 남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반응 속도 법칙을 세우는데, 일반적으로 해서 저렇게 전개를 해보니까 실험적인 데이터와 잘 일치가 됩니까? 예, 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반응이 N2O2하고 O2가 반응해서, 죄송합니다. 전체 반응이 이 NO 2몰과 O2가 반응해서 2몰만큼의 NO2가 되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진행되는데, 에너지 다이어그램 볼까요?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빠른 반응이에요.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상대적으로 크더라 작더라? 상대적으로 작더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굉장히 느린 반응에 해당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꽤 크더라. 첫 번째 단계가 빠르게 진행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려고 하니까 에너지 장벽이 높아서 못 가죠. 따라서 어때요? 다시 여기 있던지 역반응을 통해서 첫 번째 앞 단계로 돌아가든지, 그리고 또 다시 왔어요. 심기일전에서 또 가는데 또 못 넘어가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못 넘어가네, 또 왔다 갔다 못 넘어가네, 또 왔다 갔다 5월이 됐어요, 또 왔다 갔다 6월이 됐어요, 또 왔다 갔다 7월이 됐어요. 여러분들 몇 월 달 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요? 8월이죠. 왔다 갔다 드디어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첫 번째 단계 이후에 두 번째 또는 그 두 번째 이후의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일 때는요, 그 앞의 단계는 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무슨 상태에 도달하고 남아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용하자는 거죠. 자, 이런 근사를 우리는 사전 평형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도 남더라. 평형 그러면 2km 보냅니다.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평형 상태라는 것은 그것의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 같죠? 항상 반응 속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보라고요?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 법칙을 표현하면은 K1 곱하기 어때요? NO에 대해서 몇 차? 2차 반응이죠. 그래서 NO에 대해서 2차 반응.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 역반응이 생기면은 이제 반응물이 N2O2예요. 속도장수 뭡니까? K1이죠. 그래서 K1 곱하기 N2O2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라 했는데, 전체 반응의 속도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 그리고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고,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을 속도 법칙으로 표현해 보니까 K2 곱하기 N2O2 곱하기 어떻게 되세요? O2로 표현인데, 자, 여기서 뭐가 문제있냐면요, N2O2가 반응 중간체예요. 보통 우리가 반응 중간체로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을 나타내야 안 나타내요? 안 나타내죠? 이거는 이제 소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첫 번째 단일 단계가 사전 평형 단계에 도달하고도 남더라. 그래서 N2O2의 농도는 K1분의 K1 곱하기 K-1분의 K1 곱하기 NO에 대해서 2차죠. 그걸 어때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은 여기 K2 곱하기 N2O2가 뭐에 해당됩니까? K-1분의 K1. 그리고 여기 NO에 대해서 몇 차 반응? NO에 대해서 2차 반응 곱하기 O2의 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전체 반응 속도의 속도 상수, 그리고 NO에서 2차 반응, O2에 몇 차 반응? 1차 반응. 이것도 바로 그 전년도에 시험 문제 나온지 알죠? 그래서 이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수로 맞춰줘요, 그죠? 저는 법령적으로 전공소정이나 일반학 기본서에서 다 사용하는 얘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저 예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교재 100쪽에 보니까 예의 2번에서 이렇게 두 번째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아니라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 또는 그 이후의 단계가 무슨 상태라고요? 예. 속도 결정 단계인 그 반응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십시오.